지금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저희 소액주주 연대 단체에서 지지하는 이 상법 개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 상장을 시키고 그 주식을 회사에 대한 권리를 주주들과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들은 자신의 재산권,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다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인데, 현재 상법에서는 그 당연한 게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특정 집단들의 이익만이 보장되는 것, 그리고 그 특정 집단에는 주주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 간과할 수가 없는 문제점입니다. 한때 무상급식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준다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약속된 하나의 통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주주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식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권리를 헌법의 조항처럼 상법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그 헌법의 조항처럼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 이익뿐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포함되는 그 당연한 권리를 명시지로서, 암묵지가 아니라 모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상위법으로서의 명시지로서 확정돼야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됐을 때 저희처럼 거래정지로 고통받는 수많은 100만이 넘는 주주들의 권익도 해결할 수가 있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과 그리고 배당금, 이익 문제 역시 하나의 통일된 논리 속에서 주주들의 권리라는 그 논의 속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최대 주주나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오늘 아침 사실 저는 전혀 잠을 자지 못하고 왔습니다. 국회 기자회견을 하러 온다는 사실 때문에 흥분해서 잠을 못 잔 것이 아니고요. 어제 저희 회사가 전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분할 합병건이 증권신고서가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익히 잘 알려진 사실에 대해 너무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두산 로보틱스를 지원하기 위해 두산그룹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에 억지로 가져다 붙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에 대한 대가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받는 대가도 굉장히 불합리하고요.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만, 아쉽게도 결국 주주총회에 가서 표결로 붙여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합니다.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어 있었다면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란 특정 주주에게만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그 의사결정을 내린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근본 두산 에너빌리티 분할합병 사태는 두산 일가에게만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 조항의 규율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 올해에도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밸류업이 화두로 떠오른 이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것은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 이번에는 꼭 통과되어서 개미 투자자분들의 울분을 닦아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재벌대기업 대표들 16분이 상법 개정을 논의를 중단해 줄 것들을 촉구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만,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해외로 나가고
우리 자본시장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이런 재벌 대기업들이 정당하게 주주의 이익들을 보호하지 않고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 재벌그룹 총수의 경영권 승계나 그런 재벌그룹의 이익만을 위해서 경영권을 행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전반적으로 투자 대상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도저히 한국의 자본시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주주들이 투자이익들을 환수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불신이 팽배를 하면서 이러한 사태를 맞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분히 책임 있는 분들이 그런 책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인 마음대로 자유롭게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그런 요구를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부당한 그런 태도다. 좀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된 부분들은 작년과 올해 초만 하더라도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명확히 했던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말을 계속 바꾸면서 이런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태도도 불명확하고 이런 재벌 대기업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위해서 이렇게 말을 계속 바꾸는 행동을 취하고 태도를 모호하게 하는 것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저희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 많은 촉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회사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그 주장은 여러 군데에서 도처에서 있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곡간 빼먹기 하듯이 회사의 합병, 분할, 그리고 조직 재편 과정들이 이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판넬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이 판넬에서 보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스스로가 최근에 계속 이와에 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말 바꾸기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묻습니다. 다른 화면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올해 2월 달에 총선 전에 발표한 밸류업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충실의무 도입입니다. 그것이 정부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정부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법 개정은 반대한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도대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한동훈은 어디로 가고 지금 와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정부 여당에서 밸류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상법 개정 충실의무 도입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내몰라라. 이건 아주 무책임한 정책 아닙니까? 실제 주식시장이 이 활성화되는 것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그 정치적 행태가 바로 말 바꾸기. 정부와 한동훈 대표의 그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제 16개 회사 대표들이 모여서 상법 개정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직접 이해관계자들이 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만은 그 내용과 그 요지에 따라서는 충분히 사회적인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다수의 언론 사설에서 지적했지만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후진적 지배구조 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했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지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관계됐던 회사들 중에서 LG화학 물적 분할과 동시상장 문제, 삼성물산 분할합병과 국정농단 문제, 두산박해 로보틱스 결합 문제, 직접 소액 주주들이 문제 제기했고 다수의 주식시장 관계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그 관계 회사들이 나와서 상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그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16개 회사 대표들 중에서 이 관계된 회사들 대표들은 공개적으로 반성과 사과 그리고 다시는 주주들의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겠다라는 약속과 그 방법을 제시하다는 게 진정성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하나 환경협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협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게 국정농단이었습니다. 삼성물산 국정농단 그 과정과 이 연루돼서 국정농단의 주된 기여자
정경련, 미르재단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정경련 해체하기로 했었습니다. 어느덧 스물스물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경련 환경협으로. 환경협 다른 단체는 몰라도 환경협 끼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물산 불법 합병 내지는 부당 합병 과정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2,500억 손해를 받고 대한민국이 2,300억, 400억 상당의 ISD에서 손해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국민이 세금으로 손해를 받았습니다.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단체들 뒤로 빠지십시오. 상법 개정에 많은 그 문제식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업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상법 개정을 위한 그 문제식을 가지고 많은 투자자들, 국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걸 담담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법안 발의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 들어가겠습니다. 대화는 하고 귀는 열어두겠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꺾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들 묵묵히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법을 통해 가지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그다음에 민주당이 발표를 했던 그 자본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그 5대 정책들,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라든가 집중 투표제, 감사원이 될 이사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분리 투표하는 거, 그다음에 전자주총과 현장주총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들은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타 또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상장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시장 법 개정을 통해서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LG화학 물적 분할, 그리고 두산바켓과 두산로보티스 간의 합병 등 여러 사례에서 이 사회가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결정을 하면서 수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현실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원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 확대하는 것은 단지 특정 기업과 특정 계층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길이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길입니다. 결국 증시를, 자본시장 밸류업은 증시를 부양을 통해서 오히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히려 엄중한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서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는 기자회견을 한 그 한국경제인협회 사장단의 긴급 성명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왔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정부 여당은 우리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을 지키고 우리 증시를 부활시키는 상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초에 상법 개정을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이제와 말 바꾸기를 하지 마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위한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염원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상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11월 21일 오전 한국경제인협회는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대규모 기업 집단 경영진들의 인식이 여전히 이만큼이나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에 액트팀 일원들은 분노를 넘어 비통한 심정마저 느낍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과 주주의 이익 보호는 상충되는 명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후자는 전자의 전제 조건입니다. 주주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잠재적인 수탈에 대한 위험으로 주식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식시장이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은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돈이 공급되어야 할 우량 기업에 충분한 돈이 전달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본 배분에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최종 결과는 만성적인 저성장입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자본시장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이러한 상식이 국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 확대되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남발되고 투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소액 주주들은 이러한 주장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주주 충실의 의무는 경영상의 판단 실패에 대해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 특정 신사업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다 실패했다 하여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위반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원가 절감과 마케팅 확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내린 의사결정이 결과적으로 잘 안 풀린 상황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무관합니다. 주주 충실의 진정한 의미는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린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입니다. 회장님에게만 극히 유리하고 나머지 주주들에게 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을 이사회가 내린 경우 이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1인 1표가 당연한 원칙처럼 주식 한 주가 갖는 권리는 그 소유의 주체와 무관하게 동일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선언적인 조항이 주주 충실입니다. 그런데 재계는 이 조항이 추가되면 경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한국 재벌은 다른 주주의 손해 없이는 경영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액트 그리고 소액주주 연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소액주주는 기업의 적이 아닙니다. 주주들은 주식회사의 주인입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막대한 부를 축적한 대기업이나 금융자본에 대한 적대감이 사회 전체에 상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지배주주 일가나 임원분들께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시는 것도 한편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정보도 많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주주들은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어서, 내가 사랑하는 기업이어서, 내가 보기에 이 기업이 유망해 보여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삼성전자 반도체의 경쟁력을 믿어서, 내가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좋아서, 내가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 기술이 좋아서, 내가 공부해보니 알테오젠의 신약 개발 기술이 뛰어나 보여서 투자를 결심한 주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액주주를 항상 회사의 잠재적 팬, 회사의 팬클럽,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회사가 원칙을 지켜가며 잘 경영되기만 한다면 누구보다도 회사를 지켜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주주를 회사의 의사결정에 딴지나 거는 골칫덩어리들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시각이 어제 발표된 성명서 속에서 느껴져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어제 저는 재미있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세계 90여 개의 주식시장 중 코스닥과 코스피가 수익률이 안 좋기로 모두 하위 10%에 포함되며 특히 코스닥보다 상황이 안 좋은 주식시장은 짐바브웨와 라트비아 주식시장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만큼 주식시장이 부진한 국가들은 대부분 전쟁 중이거나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난 국가들 뿐이었습니다. 어떤 주주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우리도 회장님들에게 공격받고 있다라고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더군요. 소액주주들을 지원하는 업체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국장 투자자로서 이러한 말을 들으면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재계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개정된 상법을 잘 지키면서 부끄럽지 않게 기업들을 경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한국 기업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그 지나치게 재벌 대기업들 경제계의 목소리만 확대 과장돼서 알려지고 개미 투자자들의 이 눈물과 억울함과 한과 상법 개정,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간절한
목소리들은 잘 언론에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목소리들이 국회의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언론과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회사 활성화 TF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